130kg의 거구, 희망 없는 밑바닥 인생.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며 지구상 가장 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에너지로 바꾸는 미친 멘탈법입니다. 1975년 2월 17일 뉴욕주 버필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 훗날 세상이 지구상 가장 각인한 남자라 부를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시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 트루니스 고긴스는 버펄로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스케이트랜드를 운영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가, 안으로는 폭군이었죠. 6살의 어린 데이비드는 매일 밤 스케이트장에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벨트로, 말로.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주먹보다 말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키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인디애나주 비라질이라는 작은 마을 외조부모 집으로 피신한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인종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죠. KKK가 활동하던 마을에서 흑인 소년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16살, 차 문에 니거라는 단어가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학대와 차별 속에서 그는 독성 스트레스에 빠졌고 학습장애가 생겼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사회 불안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공군에 입대해 낙하산 구조대 훈련을 시작하지만 겸상적 혈구 특성이 발견됩니다. 꿈이 좌절됩니다. 구조대원이 아닌 전술항공 통제관으로 배치되죠. 1999년 공군을 떠난 그는 해충부재 업체에서 일합니다. 몸무게 290파운드, 약 350kg의 초고도 비만. 매일 밤 소파에 앉아 도넛을 먹으며 TV를 보는 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TV에서 네이비신 훈련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한계를 시험하는 남자들. 그 화면이 그의 영혼을 후벼 팠습니다. 이 순간 주 여끝 7파운드의 해충 구제업자가 결심합니다. 나는 네이비실이 되겠다. 미쳤다고요? 네, 완전히 미친 결심이었습니다. 신입대 체중 제한에 맞추려면 석 달 안에 48kg을 빼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여러 번 운동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달리고 수영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먹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고통은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석 달 뒤 그는 1900파운드 86kg까지 떨어집니다. 48kg 감량, 인간의 의지로 해낸 겁니다. 2001년 BUDSH 훈련에 입고합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한 지옥의 관문. 첫 번째 헬위크, 피로골절과 폐렴으로 탈락합니다. 두 번째 헬위크, 다시 부상으로 중단됩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고긴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23일국이 BUDSS 훈련. 마침내 헬위크를 돌파합니다. 2001년 8월, 네이비실 트라이던트 배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미 육군 레인저 스쿨까지 졸업합니다. 동기평가 100%, 최우수 사병상까지 받습니다. 미 비신, 육군 레인저, 공군 전술항공 통제관, 미군 역사상 이 세 과정을 모두 이수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고긴스의 진짜 전쟁은 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005년 아프가니스탄 레드윙스 작전에서 동료들이 헬기 추락으로 전사합니다. 고긴스는 전우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모금하기로 결심합니다. 방법은? 달리는 겁니다. 죽을 만큼. 첫 도전, 샌디에이고, 원데이, 24시간, 울트라 마라톤.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단 한 번도 완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160km를 넘게 뛰었습니다. 발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진 채로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소변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의 몸은 여기서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고긴스는 여기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40% 룰, 당신이 한계라고 느낄 때 실제로는 능력의 40%밖에 쓰지 않은 겁니다. 뇌가 그만하라고 할 때 아직 60%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그는 배드워터 335에 도전합니다. 데스밸리를 가로지르는 2열 22km,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울트라 마라톤. 그는 3번 출전해 최고 5위를 기록합니다. 울트라맨 월드 챔피언십, 3일간 15.19km의 트라이애슬론에서는 2위. 그리고 풀업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다. 24시간 동안
최대 풀업 횟수 기네스 세계 기록. 첫 번째 시도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 또 실패합니다. 세 번째 17시간 만에 4,300개를 해냅니다. 9개월간 연습으로 한 풀업 총 67,000개. 그리고 세 번의 시도 끝에 기네스 기록. 이 남자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낸 걸까요? 첫 번째 도구, 책임의 거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합니다. 넌 뚱뚱하다. 넌 게으르다. 넌 겁쟁이다. 그리고 그건 네 탓이다. 남 탓이 아닙니다. 정부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도구, 쿠키 항아리입니다. 과거에 극복한 성취들을 항아리에 담아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겁니다. 네가 뭘 이겨냈는지 기억해라. 그러면 이것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도구, 고통에 대한 굳은 살 만들기입니다. 매일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일부러 합니다. 차가운 물, 샤워, 새벽 달리기, 배고픔 참기.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40% 룰입니다. 앞서 설명한 그 법칙. 뇌는 생존 기관입니다. 뇌는 당신을 편하게 만들려고 일찍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면 인간의 한계는 극적으로 확장됩니다. 2018년 그는 이 모든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습니다. Can't hurt me. 날 해칠 수 없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2022년 두 번째 책 네버 피니시드가 나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죠. 2019년 국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2025년 54세 나이에 빅풋 200-420km 산악 울트라마라톤을 완주합니다. 50살에 320km를 뛰는 인간. 이것이 40% 롤의 증명입니다. 기업가 제시 이추로는 고긴스를 집에 한 달간 데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리빙 위드 어실이라는 책을 썼죠. 그만큼 고긴스의 삶 자체가 충격이었으니까. 고긴스는 말합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다. 동기는 오고 갑니다. 하지만 훈련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듭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뛰면 아마추어고 기분이 지옥일 때 뛰면 전사입니다. 전우의 자녀들을 위해 $200만 이상의 장학금을 모금한 남자. 학대받은 아이에서 네이비실로, 비만 환자에서 울트라마라톤 전설로 학습장애를 가진 소년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가장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한 것.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십시오.